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북쪽 소식들 있었죠.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최근 북에는 랑랑 박물관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랑랑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이름 같지만 우리 랑랑공주라고 하면 다들 익숙하시죠. 호동왕자와 랑랑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그 공주의 나라가 바로 랑랑국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나라라고 하네요. 랑랑국은 1세기 중엽에 있었던 고대 정권으로 32년에 고구려에 의해 멸망한 나라입니다. 한사군의 하나인 랑랑군과 동일한 정치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별개의 국가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지요. 박물관을 세울 정도라면 북은 랑랑국을 명백히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나 보네요. 네, 북의 역사학계에서는 랑랑국을 우리 민족이 세운 독립국가이며 한 사군의 랑랑군은 량운잉성 지역에 따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특히 평양 랑랑구역 일대에 고분과 유물이 많이 나왔는데 북은 그게 모두 랑랑국의 것이라 보고 꾸준히 보존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한다는 랑랑 박물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함께 구경해 보시죠.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의해서 랑랑 박물관이 훌륭히 일도서 준공됐습니다. 수도 평양의 랑랑지구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 건설됨으로써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랑랑 문화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됐으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교양 고점이 마련됐습니다. (28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평양시당위원회 비서들인 리명철 동지, 홍철진 동지와 시안의 당 정권기관,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 근로자들, 대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박물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로 교양하기 위한 그 역사 교양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민속놀이를 통해서 문화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꾸려졌습니다. 크게 그 교양구역과 봉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물진열실에는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기원 후 4세기 전반기까지 고조선 말기의 주민들과 그 유민들이 남긴 역사 유물들이 약 2,000여 점 진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그 해당 시기 무덤 축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덤 축조술의 변천 과정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게 8기 무덤을 복원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속놀이를 전문으로 하는 봉사구역에는 활쏘기, 씨름, 바둑놀이, 그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근로자들이 문화휴식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생태와 환경, 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이지요. 북에서도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양의 모란봉 언덕에서 연구사업 벌이고 있는 연구자들 만나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해주는 자연의 세계. 아마도 사람들은 자연의 세계 속에 얼마나 많고도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는 모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많은 생물종들로부터 사람들은 생활 환경과 물질적 부를 보장받으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모란봉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연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1,400만 종의 생물 다양성이 생물종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생물종의 이름과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약 175만여 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생물종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얻고 있는 혜택이 대단히 큽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땔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삼이나 녹용과 같은 이러한 약재들을 바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 생물종으로부터 많이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 다양성, 이 생태계는 큰 물을 방지하고 토양 침식을 막고 또 이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 봉사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란봉에 대한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란봉의 생물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 다양성을 보면 주로 산림 생태계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습지 생태계, 그리고 도시 생태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태계들이 모란봉의 생물 다양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바로 여기서 수많은 동식물종들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란봉에는 600여 종의 고동식물들이 분포돼 있고, 그 밖에 짐승류와 량소, 파충류, 곤충류 등 다양한 동식물 종들이 계절에 따라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종 한 종의 동식물들이 모두 모란봉의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모란봉의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쭉 구슬 먹은 나무 구멍에서 굵은 부리박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가 작습니까? 예, 새가 그저 크기가 그저 11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기를 날아서 움직여 나왔는데 새끼 울음소리를 들어봐서는 저 안에 그저 새끼가 한 4 내지 5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란봉에 펼쳐진 다양한 생물종들의 세계. 그것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 종 한 종의 생물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가를 새겨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성벽과 비교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성돌들이 저는 한 종 한 종의 동물, 식물자와 비유해 보면 사람은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자연의 주인인 사람은 그 성벽에 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종 한 종의 동물, 식물, 건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심히 대해서 자연계에서 사멸되게 되면 이 한 장 한 장의 성돌들이 떨어져 나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인류는 자기의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며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이 곧 인간 자신의 사업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물 다양성 보호 문제는 인류 생존과 발전에서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에서 근본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지나친 사냥과 채취 그리고 소식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미 900종이 넘는 생물종들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며 또 최근 거의 50년 동안의 야생생물 수가 3분의 2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39만 900종의 생물들 가운데서 21%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물 다양성 문제가 우리 앞에 긴절한 문제로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미 1992년에 국제적인 생물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또 5월 22일을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한 보다 이제 적극적인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식지 보호 방식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소식지에서 동식물 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식지 밖 보호 방식인데 이것은 동물원이나 식물원, 수목원과 같은 자연 소식지 밖에서 유전 자원을 보호하거나 동식물 종들을 인공적으로 증식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 생물 다양성 조사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태환경 보호 사업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종, 식물종을 조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사한 자료들이 총적으로 이 생태계 현 상황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활 토전을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때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함께 보다 훌륭한 생활 환경을 선사할 것입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우리 북녘의 하루를 보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야, 북도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네 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방송의 목적이라면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북녘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편영화 시리즈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 중 열성 독자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북의 생활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얼마 전 과학기술 전당과 전국 모든 생산 단위마다 구축되어 있는 과학기술 보급실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죠. 오늘 영화를 보면 그 과학기술 보급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반장 동지, 이거 웃지 마라. 예? 이래도 됩니까? 말 먹으란? 이야, 온 공장에 소문난 열성 독자가. 여보, 식사해요. 뭘로 먹을까? 애기처럼. 자요. 아니. 절로 먹는다. 자온! 야, 그죠. 잘 때도 딱 귀에다 대고 장원 하더니 깨나서도 떠장원. 이제 막 구석절하기가 다 불쌍하구나. 불쌍해.
불쌍해? 시작에 내 잘 목은 놈이냐? 차는 또 뭐가? 장기 올림픽이라도 나갈래나? 그저 짬만 있으면 장장. 이게 뭐 군행하는 건 줄 알아? 다 지능단련이야, 지능단련. 작업반을 잘 이끌기 위한 작전. 반장님은 장기수가 아니라 과학기술로 이끌 생각을 하라요. 반장. 예. 그거 잘 돼? 예? 그 과학기술보고실 운영 경험 들은 말이야. 잡았습니다. 벌써? 우리야 뭐 딴 게 있습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가를 딱딱. 가만. 만약 소리가 안 들리면. 예? 야, 땜때기식이야, 땜때기식. 맞아 들어보지도 않고 여기 다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우구하는 1.5배로 생산 장송. 모두 다 과학기술을 배우자. 왜 그렇게 봅니까? 그거 좋다야. 그 반장 찾은 거야? 그거 뭐 내 입으로 내 소리 할 수도 없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 캔디입니까 뭐. 경험은 그저 부지런히 버는 겁니다. 많이 버는 거이? 예. 괜찮아. 역시 열성 독자가 다르단 말이야. 어? 준비 잘해야 돼. 알았습니다. 가만. 그 생산 다른 거 없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반장 동지. 마음 푹 넣으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가? 송영기 말입니다. 왜? 송명기? 예. 우리 빨리 가자. 어떻게 된 거야? 김영, 저송계통의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전개통? 예. 반장 동지. 제가 한번 해보랍니까? 네가 뭘 알아? 예. 박경주 선생이 있디? 꼭 기계대학 연구사? 전화번호 알아? 모릅니다. 이거 보라, 이거 배워갔다는 사람들이 선생 전화번호도 모르고. 됐어. 내가 알아봐. 반장 동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아까부터 연구사 선생이 잘하면 넌 절이야, 절. 야, 성철이, 내가 인차 모셔올 테니까 그동안 이거 수리할 준비 좀 하라. 예, 알았습니다. 직장장이 아침부터 소리하더니. 그거 미안한데 박경수 선생님 좀 찾아주지 못합니까? 작년에 우리 공장에 와서 통합생산 체계 세워준 선생님인데, 오케이 꼭 좀 찾아주십시오. 생산이 죽어서 그럽니다. 예? 곤제 공장에 나갔다고요? 거기 가면 그 선생의 손전화번호라도 좀 오케이 좀. 예, 고맙습니다. 박경주 선생. 미안하지만 지금 찾고 있는 가입자는 이름. 예, 매부. 전화입니다. 나 급해서 그러는데 차 한 번 좀 쓰자. 생산이 죽어서 그래. 이야, 근데 오늘은 안 돼가시오. 다 뜯어놨는데. 한 3-4시간은 걸 것 같은데. 그때 가면 안 될까요? 알아서. 이제 축전지까지 다 나가니. 잠꾸러기가 버시 못하는 게 뭐가? 3년에 일주일 내가 말할 건데. 늙은이는 울면서 먹고 어린애는 웃으면서 먹는 거. 그럼 이번엔 여기 없는 거. 자립경제 발전의 기본 능력 아니? 물론 아저씨 많아요. 많아요. 전기! 틀렸어요. 인재와 과학기술. 얘가 정말 씨알이 배겼구만요. 아이고야, 이보게. 종아리입니까? 요거 좀 여기 내리라. 정말 고맙네.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땡하는 저 시민 생산이 죽어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저 덕모 미안하지만 기계대학에서 온 박경수 선생님을 좀 찾아주지 못합니까? 어디 저신 누구십니까? 저 이거 부재공장 작업반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나가서 좀 기다리십시오. 네. 저 대학에서 신문이 나옵니다. 예? 남잔데? 저 박경주 선생님이 어디 왔어? 예, 저를 찾아오셨다는. 기계대학에 계시는 것도 틀림없고. 예, 제가 바로. 아, 혹시 우리 학부 연구사 박경주 선생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나이 많은 남 선생님. 예. 전 같은 학부 교원입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셨구만요. 예? 그럼 이쪽 선생님은 어디? 저 국제 학술 토론회 가셨습니다. 이건 아예 꼭장이로. 그럼 전 나야. 뭐? 정신 나가지 않아서? 혹시 우리 공장에? 세우시오!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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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들이서 기계를 거먹자는 게? 아이씨,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반장 동지. 기댄 정상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대학에서 누구 안 돼? 아닙니다. 이 진성 동무가 해냈습니다. 진성이? 예, 이 친구 이거 인재입니다. 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6분 동안 품을 점유했더니 제 꼭 방도를 찾더란 말입니다. 과학기술보급실? 과학기술 전담인 문의하니 2차 필요한 기술 자료들을 전송해 주더란 말입니다. 전 그저 구대를 했을 뿐입니다. 반장, 자체를 살렸다면서? 이야, 괜찮아. 과학기술보급실에 부지런히 다니더니 다르단 말이야. 이번 경험 토론 이걸로 하자. 이거 완전 통장운이야, 통장운. 사실은 이동무들이 했습니다. 그래? 전 과학기술보급실에 가서 늘 출석 묶었습니다. 말로는 과학기술 하면서
실제 과학기술에 우거해야 할 땐 남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토론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또 과학기술을 배우지 않는 건 자멸의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진짜 열성 독자가 되겠다는 그 소리 같다. 예, 제 이제부턴 진짜 열성 독자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몇 가지 질문만 남겨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네요. 실제로 과학기술 전당의 정보가 어떻게 보급되는지 바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아주 디테일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실생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무척 다르니까요. 그나저나 참 우리 삶과 많이 닮아 있지요. 저는 몇 번을 키득거리면서 봤어요. 혹시 장기 두다가 아내분한테 좀 잔소리 들은 적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뭐 장기보다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이 바둑 정말 이 게임으로 하다 보면은 끝이 안 나요. 근데 일은 해야 되고 그쵸. 그럴 때 밥도 먹어야 밥 되고 먹어야 설거지도 되는- 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가 있는데 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소리 듣죠. 빨리 안 끝내고 뭐 하느냐고. 모든 중년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 영화는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에서 요구하는 간부상을 엿볼 수 있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에 걸맞게 간부들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기술 혁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보급실에 가서 장기만 두고 앉아 있으니 정말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 얘기할 만하네요. 방침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 북에서는 요즘의 변화를 잘 따라잡지 못하고 헤매는 나이 든 간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선배 대접 받으며 지내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던 대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새롭게 혁신해야 하고 컴퓨터 배워야 하니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북에는 완벽한 영웅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처럼 딴짓도 좀 하면서 눈치도 보면서 이런 허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말이 그런 것이겠지요.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니까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현재 북에서 과학기술 보급실마다 이런 현상이 종종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선배와 새 것에 민감하고 빨리 습득하는 청년 간의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요, 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휴대폰 말하는 거죠. 맞아요. 왜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 충전이 안 돼서 막 콘센트 찾으러 다니고 충전기 빌리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까 딱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 그렇죠. 휴대폰으로 또 소통하고 휴대폰으로 작업 지시하고 또 틈나는 대로 휴대폰으로 또 게임하고 이런 게 이제 휴대폰의 일상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북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좀 생소하게 느끼거나 신기해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북에 대한 또 하나의 편견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죠? 생생한 북의 모습을 보면서 한층 더 북과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컴퓨터. 그런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거북목이나 어깨 결림, 시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기곤 하지요. 저는 특히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컴퓨터 사용과 건강관리 상식 함께 숙지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현대의학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인체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자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병 증세에는 시력 저하와 함께 경추 부위의 아픔과 그로 인한 머리 아픔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피순환이 장애되고 근육과 관절 계통이 마비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늘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신경 압박감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병 증세를 막자면 컴퓨터 작업 시에 자세를 바로 취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잔등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추 부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컴퓨터를 1시간 정도 이용한 다음에는 10분 정도 몸을 돌려야 합니다. 이때 일어서서 거닐거나 가슴 펴기와 기지개, 손목 놀리기 등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에 반복되는 그런 그 손가락 긴장이라든가 손목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 마비, 손목 관절염 같은 것이 오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두 손을 엇바꿔 가면서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긴장이라든가 손목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손가락 펴기라든가 손목 관절 돌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항상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우선 컴퓨터 앞에서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물이나 음식물이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앞에 일정한 기간 놓아뒀던 물 분자를 분석하였는데 사람의 몸에 해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또한 흡연을 국력 제한해야 됩니다. 흡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쁘지만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더 나쁘게 되는 것은 역시 전자기파 때문입니다. 전자기파는 사람들의 면역을 떨어뜨리며 특히 호흡기 계통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호흡기 계통 질병이 더 쉽게,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컴퓨터 가까이에 선인장류를 놓아두면 전자기파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건강 관리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나갑시다. 북의 부모들도 우리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다는데요. 특히 아이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이나 소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 그 교육열이 개별 부모의 극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부모 역할을 강조하는 어린이 교육에 대해 항상 연구합시다. 캠페인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능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윤지윤이 이걸 보고 빨리 계산하자요. 네. 무슨 지능 문제입니까? 네, 6이 24억 6,789만 3,536과 같은 10자릿수 더하기式이 10개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는데 이 어린이는 30초면 충분합니다. 514억 7,230만 6,929. 일부 부모들은 자식들의 지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마치 어린이 지능 교육은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지능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유치원 단계에서 확실히 지능 수준이 높은 것이 알립니다.
부모들은 관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단히 책과 최신 자료를 보면서 유치원과의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일들이 자식의 앞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자녀 교양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합시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불의의 사고에서 동료를 구하고 숨진 한 돌격대 대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리 대대장으로 기억하고 추모한다네요. 생전에 그를 기억하는 조선중앙텔레비전 기자가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취재했다고 합니다. 물길 건설사단, 자강도 여단 진천군 대대장 김정엽 씨의 삶,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지요. 어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이고 어떤 삶이 끝나지 않는 메아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이 공명될 수 있는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황해북도 특파원실에서는 얼마 전 황주 긴둥물길 건설 전투장에 대한 현지 보도 활동을 진행하던 중 하나의 가슴 뜨거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물길건설사단 정치분과로부터 자강도 여단 전천군 대대장 김정엽 동무가 북락되는 위험 속에서 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대대장 동무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기 취재 과정에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항상 만나면 웃는 얼굴로 반겨 맞아주고 특히 자기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고향의 부모 처자들이 볼 수 있게 화면에 잘 담아달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가 희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희생에 대해서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싶고 또 인간적으로는 그의 희생 앞에 꽃이라도 한 송이 놓고 싶은 마음을 안고 오늘 우리는 그가 일하던 돌격대로 떠나려고 합니다. 김정엽 대대장, 우리가 그에 대해 류다른 인상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이들이 한창 풍답굴 육사경 도갱굴진을 진행할 때였다. 그때 그들은 맡겨진 공사량만 제끼면 몇 안쪽으로 진행하는 사회주의 경쟁에서 1등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때 굴진 과정에 갱바닥에 자그마한 편차가 생겼댔습니다. 물론 이 편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대 굴진공들은 그냥 전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김정엽 동무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굴진 과정의 자그마한 편차, 이 편차가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작업 도중에 갱 안에 물이 찰 수 있고 또 피복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걸 무조건 수정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부 대원들 속에서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대대장 동무의 말대로 수정 작업을 한다면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대대장 동무는 말했다. 양심을 용의 우애에 놓을 줄 알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물길굴에 혼석을 묻기 전에 깨끗한 양심을 먼저 묻자고 언약한 우리들이 아닌가. 물론 그때 그들에게 1등의 꽃다발은 차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받드는 데서 티끌만한 사심을 모르는 한 도격대 지휘관의 보석 같은 양심의 세계를 보았었다. 자강도 요단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연탄군 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이었다. 여기 산림감독원으로 일해 온다는 그는 추억에 잠겨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장동무는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장동무와 이거 전투 이거 독대 대원동들이 와서 양매가지고 심은 나무가 여기 주변 사람들의 1만 요우로 남습니다. 2020년도 초에 황주 긴등물기공사 전투 과제를 받고 이 푼남리 지구에 와서 자리를 잡고 대장동무가 한번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은 우리 여기 있는 기간 양묘를 해가지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나무를 주변에 심갔다는 소리에 정말 내가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현장에 토밭에다 양묘장사를 배정해두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내가 다 말해두고. 전천군대대 뜰아가에는 돌격대원들이 만든 소박한 양묘장이 새로 생겨났다. 그것은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그 어떤 평가를 바래서도 아니었다. 그때 전 밭을 그어서 돌격대원들이 먹을 남새를 심자고 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남새 종자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대대장 동지는 물론 남새도 심어야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서박하지만 양묘장도 꾸려서 나무도 심자꾸나.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당장 덕을 보지 못한다 쳐도 우리 후레들이 덕을 벌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가 림시적인 관념에 잡혀서 나무를 리용만 하고 심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국이 산들이 어떻게 되겠니? 전 정말 감동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력대대장 동무는 이 남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이 정말 누가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때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고왔습니다. 올해 그 최대 비상만 저희가 가면서 한 3일이 지났을까? 이때 대대장 동무는 성주공예농장 청년작업반에 이 식량을 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격대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농장도까지 도와주겠나? 라고 말했더니 지금 모내기철이 한창일 때 농장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 어제 노동신문을 보니까 당의 아픔, 나라의 고민과 걱정을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짊어질 줄 안 대대장. 그가 지녔던 고결한 마음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우리 대대장 동지는 정말 말은 없었지만 인정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여기 돌격대에 나왔는데 항상 그리운 건 부모의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하면 항상 서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때 대대장 동지가 형야 울지 마라. 내가 있잖니. 이제부턴 여기 돌격대가 네 집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 우리 웃으면서 일을 더 잘하자꾸나. 그때부터 저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수십 명의 돌격대원들 속에서 아버지로 불리운 대대장. 그러나 돌격대의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딸 유정이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사연을 우리는 취재 과정에 알게 되었다. 10년 전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돌격대에 나왔을 때 한 번은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해서 우아했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도 보다시피 여기 덜격대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 초자를 고향에 두고 멀리 천리 밖에 떨어져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부모 없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들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서글퍼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앞으로는 덜격대원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단둘이 있을 때도 국력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2살 때부터 덜격대로 떠나간 아버지와 헤어져 살아야 했던 유정리. 그는 덜격대로 탄원해서 10년 남아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희생된 그날에야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도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라는 부름을 토치며 울고 또 울었다. 원래 저희 아버지는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가 진행될 때 군에서 보건 부문에 책임 일꾼을 시키겠다고 몇 번 선장을 떨고 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 들어가세요. 어머니도 불치병으로 몇 년째 저렇게 앓고 있는데 여기 덜격대는 제가 남겠으니 이젠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도 가고 싶다. 지금까지 거락을 함께한 동무들을 둬두고 어떻게 저 혼자 좋겠다고 고향으로 가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 황주긴동 물길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해서 우리 원수님께 완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되면 그 기념사진을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뜨겁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전투 현장에서 전천군대대 덜격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한창 철판을 이용한 휘틀 공법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대장 동무가 그전부터 무조건 하자고 했던 문제라고 했다. 정유엽 대대장 동지는 평소에 철판을 이용한 시툴공법을 완성하면 공사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 동지가 희생된 다음 대원들이 사이가 절약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단 일군 동지들과 여단장 정치부장 동지들이 정말 너무하다. 대장이 생전에 그렇게 하고팠던 일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슬픔의 눈물만 흘리면 그게 무슨 혁명적 우정이고 동지에겠는가. 대장이 이걸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그래서 우린 이 공법 무조건 완성하자고 일떠섰습니다. 대대장 동지, 그날 갱안에서 무슨 힘으로 절 그렇게 사정없이 밀쳤습니까? 사실 전천군 대대를 위해서 실제로 살았어야 했던 사람은 대대장 동지였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대대장 동지. 대대장 동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대대장 동지의 당부대로 저국의 참된 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기 정육동문의 대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도 많이 해왔습니다. 정력동무가 우리를 곁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경쟁이 끝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군은 오늘도 이 물길 공사장에서 영원한 우리 경쟁자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대대장 동지의 한생의 꿈과 소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대장 동지가 못다한 일들을 그처럼 사랑해주고 정을 주었던 우리 돌격대원들이 무조건 끝까지 해낼 결심입니다. 정력동무, 동무는 가지 않았구만. 동무의 모습은 돌격대원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동무가 심어놓은 저 푸른 나무들이, 동무가 그리도 아낌없는 혈육의 정을 준 농장원들의 마음속에 연연히 뻗어가는 내 조국의 자연 흐름식 물길굴마다의 너무도 생생한 모습으로 남아 그 모두의 순결이 되고 박동이 되고 영원한 힘이 되고 있구만. 살아서도 죽은 삶이 있고 죽어서도 죽지 않는 삶이 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과 동지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다.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산 생은 자기 자신도 기억할 수 없지만 집단과 동지, 조국을 위해서 산 애국자의 생은 동지들이 기억하고 인민이 기억하고 어머니 조국이 영원히 기억한다. 그것은 분명히 영생하는 삶이다. 한 주간의 북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을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에서 천리마 시대의 낭만을 보셨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물질적 보상이겠지요. 많은 임금, 높은 이유는 잔업과 특권을 밥 먹듯 하게 만드는 동인이 분명하니까요. 북에서는 이를 물질적 자극이라고 하지요. 일한 만큼 벌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마음을 무시한다면 그 어떤 정치 집단이나 지도자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천리마 운동은 그런 물질적 보상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신 지도자는 전쟁을 겪고 붕괴된 국토, 공장, 마을을 전체가 들고 일어나 새롭게 건설해보자는 메시지를 던졌고 인민들은 이를 접수하고 기쁘게 열정으로 변화시킨 것이 주요 동력으로 보입니다. 북에서는 이를 정치 도덕적 자극이라고도 하지요. 천리마 운동은 북이 60년대 황금기를 만든 엄청난 대중운동이었습니다. 온 사회 곳곳에 희망과 열정이 넘쳐났고 곳곳에서 영웅이 탄생했지요. 춤과 노래로 전해오는 낭만을 떠올리며 오늘까지 북을 이끌고 온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북의 정치 사상적 이론의 근거도 여기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북은 오늘날 제2, 제3의 천리마 운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말리마까지 등장했고요. 과거처럼 전후 복구 시기가 아닌 만큼 정신 승리로만 인민들을 동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올바른 결합이야말로 북의 경제 발전의 성패를 결정짓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